안녕하세요. 50대 엄마 피부를 위해 공부한 엄공딸입니다. 햇빛은 강하고 땀은 계속 나고 아무리 피부결 정돈을 해도 오후만 되면 모공이 활짝 열려서 화장이 무너지고 거칠어 보이시나요?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피부결이에요. 말 한마디 안 해도 피부가 주는 첫인상이 우리 인상을 바꿉니다. 특히 모공이 넓고 정돈되지 않은 피부는 탄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축 꺼진 느낌,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커지고 늘어나는 이 모공은 딱 6가지만 알고 꾸준히 지켜주시면 모공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모공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약 2만 개가 넘는 모공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확장되어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모공은 평균 100개에서 120개라고 합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모공 개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요. 이게 주름이 심해지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깊이가 더 유의미하게 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관리만 잘 해준다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공 관리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성분들이 있고 이 성분들의 배합이 제대로 된 제품들을 잘만 골라 사용하시면 매끈하고 정돈된 피부결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모공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내가 쓰고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정말 전문적으로 모공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 루틴에 꼭 넣어야겠다 싶은 핵심 포인트도 반드시 챙겨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공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원인 첫 번째는 피부 온도인데요. 더운 날 조금만 움직여도 코나 이 나비 모양이라고 해서 나비존이라고 불리는 이 코 옆 볼 쪽, 그리고 이마의 피지가 번들거리면서 화장이 들뜨고 끼고 모공이 괜히 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은 약 1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공 케어를 아무리 잘해도 피부 온도를 높이는 습관을 계속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열감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지 밸런스가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온도 조절은 단순 보조가 아니라 모공 관리의 핵심 기초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지 저와 저희 엄마가 매년 여름마다 직접 실천 중인 꿀팁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냉장 토너 사용하기입니다. 화장품 중에서 수분 토너나 미스트 제품은 냉장 보관해서 아침에 바로 사용하시면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1도에서 2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나나 찜질방 후에 진정팩을 꼭 해주는 것입니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찜질방이나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직후엔 반드시 수딩젤이나 진정팩으로 피부를 꼭 진정시켜주세요. 세 번째는 주방 열기, 헤어드라이어, 고데기의 열 조심하기입니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음식 조리 중에 나오는 열, 머리 말릴 때 얼굴에 닿는 뜨거운 바람도 전부 피부 온도를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코나 이 볼 주변에 열기가 오래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로 인한 모공 문제 중에는 열모공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피부에 반복적인 열 자극이 가해지면 피지샘 주변의 탄력 섬유가 망가지고 모공이 처지면서 깊어지고 퍼지는 이 피부 자체에 구조적인 손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건 레티놀이나 모공을 조인다고 유명한 이런 토너로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공 관리 팁은 피부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안하고 나오면 멀쩡했던 피부가 점심쯤 되면 T존에서 번들번들 피지가 올라오고 저녁엔 콧등이 반질반질 하신 분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유분을 닦아내야겠다, 더 가볍게 바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 반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피부를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나 피지 충분해. 더 이상 기름 안 내보내도 되겠네? 이렇게 피부가 스스로 착각하도록 피지 구조와 유사한 성분을 피부에 넣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퀄란과 호호바 오일입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피부가 분비하는 피지와 거의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이걸 만나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피지샘이 활동을 멈추거나 줄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수분크림을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이 바로 스쿠알란이에요. 그래서 저는 따로 피지 조절제나 피지 제거제를 쓰지 않아도 유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제품이 있다면 한번 화장품 뒤쪽에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스쿠알란 또는 호호바 오일이 들어있다면 이미 피부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첫 단계를 잘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악건성, 민감성,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은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 하나만 루틴에 넣어주셔도 피지 조절과 수분 유지 두 가지 관리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세안도 자주 하고 피지도 적은 편인데 왜 모공은 더 도드라져 보이지 하는 분 계신가요? 바로 산화 때문입니다. 모공은 단순히 피지가 많아서 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산화된 피지가 피부 위에 남아있으면 모공 주변이 거뭇하게 변하고 그림자가 져서 훨씬 더 크고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이걸 블랙헤드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화된 노폐물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 피부 조직까지 자극하면서 탄력을 떨어뜨리고 색소 침착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항산화 관리는 단순히 피부를 맑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모공 확장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항산화 성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릭 액시드인데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흡수력과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고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막 효과도 강력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제품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은 바로 피지오겔 데일리뮨 앰플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5만원대 제품인데요. 주요 항산화 성분이 모두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느끼기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항산화 세럼은 꼭 아침에 바르셔야 합니다. 왜냐면 산화는 대부분 자외선이나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출 전에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처럼 바르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공을 위해서 좋은 성분을 발라주면서 관리를 하는데 이전에 무조건 지켜주셔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안 직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최대한 빠르게 스킨케어를 해주는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3분 이내에 발라주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빠르게 세안 직후 스킨케어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세안 후 바로 수분 토너나 미스트를 한 겹 뿌려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수분 크림이나 보습제를 한 번만 덮어주셔도 피부는 안정됐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모공이 갑자기 열리거나 불필요한 피지 폭발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40, 50대 이후에 중년 피부는 수분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3분 이내에 스킨케어를 해주는 습관 하나만 지키셔도 모공 관리에 있어 절반은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바르면 모공이 다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모공은 구조적으로 다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모공을 조여 보이게 만들 수는 있는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레티놀은 피부 안쪽에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의 두께와 탄력이 회복되고 모공벽이 처지지 않게 되니까 모공이 조여지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되겠죠. 게다가 레티놀은 각질 탈락을 유도해서 피지 배출이 원활해지고 과잉 피지 분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레티놀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자극도 강한 성분입니다. 무턱대고 고함량 제품부터 바르시면 얼굴이 벗겨지거나 붉어지고 트러블이 나실 수 있어요. 저도 레티놀 좋다는 말만 듣고 엄마 피부에 발라드렸다가 일주일 동안 얼굴 껍질이 다 일어나고 빨갛게 화끈거리셨어요. 그래서 레티놀을 사용해 보시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꼭 저함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디오디너리 레티놀 0.2%인 스쿠알란입니다. 이 제품은 레티놀을 0.2%로 저자극 농도로 넣고 같이 스쿠알란이 들어있어서 보습과 진정 효과까지 잡아줍니다. 이마나 코처럼 모공이 유난히 큰 부위만 따로 발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레티놀은 절대 아침에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세안 후에 수분 제품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 한 겹 바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레티놀은 모공을 닫는 게 아니라 콜라겐 생성으로 조여 보이게 만드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각질 제거와 피지 조절 효과까지 있습니다. 처음은 0.1%에서 0.2% 저함량부터 시작하시고 자극을 줄이기 위해 스쿠알란이 같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밤에만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티놀 말고 이미 넓어져 버린 모공은 뭘 발라야 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모공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덜 보이게 더 조여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성분이 바로 징크 PCA입니다. 이 징크 PCA는 피지를 무작정 막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줄여주는 섬세한 작용을 하는 지능형 성분이에요. 아연과 피롤리돈 카르복산의 복합체로 피부에 바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로 피지샘의 과잉 활동을 억제해서 피부의 기름기를 빠르게 줄여주고, 두 번째는 블랙헤드나 트러블이 쉽게 생기는 모공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분은 그대로 남겨주기 때문에 당김없이 산뜻한 모공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크 PCA가 들어간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요, 성분도 아주 깔끔하고 저자극에 가깝기 때문에 민감성부터 지성, 복합성 피부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사용법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닦는 토너, 닥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화장솜에 덜어서 T존, 코 옆, 턱 라인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닦아내시면 모공 속 피지 정리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국소 부위에 집중하는 사용법입니다. 지성 부위나 블랙헤드가 심한 부위에 솜에다가 토너를 적셔서 팩처럼 3분에서 5분 붙여주시면 확실한 피지 억제를 하면서 모공 정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징크 PCA는 너무 자주 쓰면 피지가 과도하게 억제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유분 보충하려고 역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 3회에서 4회 정도, 특히 유분기가 심한 날이나 메이크업 전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아, 이렇게 모공 관리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피부가 변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모공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덜 생기고 덜 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루틴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한 단 6가지 원리만 지키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중요한 점만 총정리해 드릴게요. 캡처해 두셨다가 꼭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걸 골라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하나가 내 피부를 바꾸는 첫 신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50대 엄마 피부를 위해 논문을 정말 많이 읽고 분석하고 공부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50대 피부를 젊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고 집에서도 관리 가능한 방법만을 공유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이 바르면 피부 망치는 상극인 성분 조합과 피부를 더 하얗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성분 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가 정보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예쁜 피부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